2024년 7월 12일입니다. 리뷰앤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 타이틀은 순환매의 시작 이렇게 좀 타이틀로 정해봤는데 미국에서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동안 올라갔던 대형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장 자체가 좀 변화를 했고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도 역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에서는 2,4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1.19% 34.35포인트 하락한 2,85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의 매그니피센트 7부터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더라도 그동안 개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과 개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환율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도 그동안 저평가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니까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은 하고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업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두산 로보틱스 전 일장 마감 후에 에너빌리티와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다울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금리 인하 불확실성, 기술 반환 등으로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 쪽에서 건설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주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DLENC라든가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대우건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전지 특히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퀀텀 케이프가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과 대량 생산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퀀텀 케이프 보게 되면 사실은 50% 60%까지 올라갔다가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30%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장 초반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퀀텀 스케이프가 소폭 하락 출발해서 30%까지 상향 조정했다면 아마 전고체 관련주들도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갭상승을 50에서 60%까지 한 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 전자화폐, 삼성페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이 경고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가 오늘 8%가 하락을 했습니다. 8월로 예정되었던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2달 전에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애플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암, 뭐 기타 등등 알파벳, 그다음에 뭐 델도 하락을 했고요. 뭐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기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IT,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는 상승을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6월 화장품 수출이 연간으로 2% 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2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전히 15,000원 부근까지 정확하게 한 14,950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근까지 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얼마나 낮춰질지가 또 다른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 한 저는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50원 있죠? 14,950원은 여전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4,950원 이탈하게 되면 빠져나와라. 이게 정확한 용어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오소프트는 11번가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제가 뭐 얘기를 해드렸던 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단가를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첫 번째는 9,880원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8,000원대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8,000원대까지는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곳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본격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YM택을 적어놨는데 YM택 보기 전에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뭔 종목을 볼 거냐면 Y 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는 전에 저항을 돌파 시도했다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1,500원이고요. 어제 소폭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 반등 나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9시 10분에 다중항체 최초 신약 혈액감 적용증 가질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서 뭐 관련 종목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Y바이오로직스가. 뭐 그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바이오주가 상승을 했죠. 그게 두 개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600원 있죠. 11,6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500원 이탈 여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바이오로직스는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스팸 과다 종목,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외에 이슈가 좀 나타났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가 떴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이탈가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18,000원 지금 대비해서 손절가가 굉장히 좀 큰데 18,000원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차트를 그냥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13,900원이네요. 13,000 죄송합니다. 19,500원. 19,500원 그냥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바이넥스는 19,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 9일 날 제가 1,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1,700원 부근에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지니틱스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그 전에 나왔던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되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저항이 1,900원이에요. 이 1,900원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1,9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2,45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제가 중장기로 보고 있는 가격을 언급을 해드렸던 게 이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는 오지 않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두 가지 가격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500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350원이 저항이고요. 3,3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4,400원이 저항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900원 저는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돌파하게 되면 이 가격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윈 하이텍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겠죠. 박스권으로 보이고 4,500원, 그 다음에 4,800원이 저항이에요. 4,800원과 4,5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6,3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돌파가 얼마나 될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뭐 위나이텍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홈캐스트 올라갔죠. 홈캐스트 제가 얘기를 해드렸을 때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받고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홈캐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일단 돌파한 것만 나오고요. 60분봉 볼게요. 60분봉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박스권 돌파를 이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이 3,3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0분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3,350원이 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안착시 매수입니다.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안착시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매수 타이밍은 3,35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소폭 상승을 더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프리뷰 볼게요. 종목이 DLENC, SP 시스템즈, 그 다음에 SJ그룹, 뷰노, 코오롱인더,
JYP 엔터, TYM, 코얼라인 소프트, 그 다음에 K옥션, 서울옥션, 아톤, GS 신소재, 카카오뱅크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세 종목만 뺄게요. 세 종목 뺍니다. 첫 번째는 SP 시스템 제외. SP 시스템. 왜냐면 이거 타이밍 나오면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SP 시스템 제외하고 SJ그룹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S 신소재도 제외하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타이밍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한 10개 종목이에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요거 차트를 통해서 제가 빠르게 10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LENC. DLENC는 올해 실적 괜찮아요. 실적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뭐 그러면서 한때 더 밀렸던 가격이 3만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가격에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뭔 악재가 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만한 가격이 4만원대까지는 올라갑니다. 4만원. 단기 목표가는 아니겠죠. 중장기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서 제가 왜 이 종목에 관심을 좀 가졌는지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사실 뭐 오늘 미국에서 먼저 건설 관련주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올라간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33,000원 부근 이때가 매수예요. 매수. 자,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단기 목표가는 37,500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2차는 말씀을 해드렸던 4만원대까지 4만원이 2차 4만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은요 32,500원 이게 손절가예요. 33,000원대까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33,200원까지 33,200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매수는 33,200원 거기서부터 33,0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1차적으로 37,500원을 1차 목표가고요. 2차 목표가는 4만원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실적이 괜찮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미국에서 건설주 상승을 하게 되면서 DLENC가 관심 종목으로 잡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뷰노입니다. 뷰노.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종목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다시피 박스권이고요. 중요한 거는 32,000원 32,000원 돌파 시 매수가 되는 거죠. 32,000원 돌파 시.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엔 36,0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이시죠. 36,000원이 1차 2차는 43,000원 41,000원이 2차 목표가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FDA 승인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 이제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인더. 제가 이거는
4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4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고 그때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1차 저항이라고 형성을 했던 그 가격 부분까지는 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오늘은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상하게 목표 주가는 동의를 했고요. 주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39,500원을 단기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이 가격이에요. 44,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44,000원 1차 39,500원 매수죠. 매수. 대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이 손절가예요. 손절가. 이 가격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지가 나왔던 곳이어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네요.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야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JYP 엔터를 포함해서 엔터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말에 얘기를 해드렸던 디어유도 역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디어유는 아마 월요일쯤에 타이밍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디어유는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드렸던 JYP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JYP가 올해 2분기 실적이 되게 괜찮다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수정이 됐습니다. 추정이 됐는데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였죠. 지지가 저항이 됐고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62,000원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드렸던 디어유도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온다. 그것도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JYP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와우패스 전략적 투자 소식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선불카드 얘기예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뭐 자금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TYM이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추세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추세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오늘의 고점이었던 4,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추세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매수가는 4,300원이 되겠죠. 매수가 4,300원. 손절은 지금 보이는 게 4,100원입니다. 4,100원이고 올라오게 되면 뭐 다 먹을 수는 없고요. 4,600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는데 뭐 중장기로 보게 되면 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50원 이때까지 확인해 보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때 농슬라라고 불렸던 종목인데 뭐 실적이 되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커버리지가 없어요. 증권사에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4,850원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이
저항이 좀 셀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 가격이에요. 단기적인 상승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11,800원 11,800원 돌파 시 매수고요. 참고로 매수도 1차 매수 1차 매수예요. 자, 그럼 2차 매수는 12,500원 2차 매수입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뭐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이고 금리에 따른 이슈가 한 번은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바닥이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K옥션, 그 다음에 서울옥션도 같이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K옥션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전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눌렸죠. 그래서 3,7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손절가 그냥 4%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 4%.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개로 좀 나눠지는데 이 가격과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4,100원, 4,3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슈가 돌파를 하게 되면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7,000원대까지는, 죄송합니다, 6,600원, 6,7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서울옥션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두 개는 뭐 자회사 모회사니까. 자, 지금 이 가격 있죠? 8,050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8,050원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하고 목표가는 9,100원 정도네요.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7,600원은 손절가라는 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2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얘기를 좀 해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톤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밀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안쪽으로 안전한 가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4,550원이 되겠죠. 4,550원까지 목표가 잡고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050원 손절가 잡고 월요일날 매매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손절가는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가격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는 정말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3,000원까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가격은 23,000원. 안전. 단 지금 지지와 하락 추세가 겹쳤죠. 제가 이거를 복합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 반등, 뭐 합성 반등 이런 용어를 정하는데, 이거는 복합 반등, 합성 반등이 아니라 복합 지지 저항, 합성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단 이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000원, 보수적으로 23,000원. 만약에 좀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2,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손절 21,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종목 정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10종목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보시다시피 뷰노 실적 좋지는 않고요. 코롱인더가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JYP 2분기는 좋지는 않아요. 3분기부터 좋고, 카카오뱅크도 2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3분기부터 좋아요. 그 다음에 DLENC도 2분기는 별론데 2분기 괜찮네요. 2분기 괜찮고 3분기 괜찮고 4분기 괜찮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매수 예정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매수 예정가도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게 차트까지 확인을 하면서 본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앤피 리뷰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